제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입니다. 칼륨 수치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또 누가 또 그런 얘기를 소화가 잘 잘하고 물 소화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누울게.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상규 채널A 개관 해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혁진 변호사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금 전인 10시 30분 수원지검에 홀로 출석했습니다. 단식 10일차에 검찰 조사에 응한 건데요. 화무 11홍을 언급하면서 진실은 영원히 가둘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민생 파괴,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국정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간일 뿐입니다.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바꿨는데 쌍방울 대북송금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검찰은 대표님을 김만배 씨 가짜 인터뷰 배우주려고 규정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검찰은 수사나 특별 내용으로 일반 피해자 받아가요. 네, 아무래도 단식 중이라 그런지 앞서 검찰이 나설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좀 숨차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얼굴도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식이 이제 10일째 들어들었으니까 사실 네. 직접 출두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으로 보여져요. 얼굴 예. 표정도 그렇고 힘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예전에 출두했을 때 뭐 목소리 톤이 강하게 나갔었잖아요. 오늘 네. 좀 차분차분 얘기했고 길이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한 1분 조금 넘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지자를 향해서 연설을 했었는데 그것도 짧게 했고 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도 안 하고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10일쯤 되니까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이제 빠져 있다 보니까 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말의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약속했던 것처럼 검찰 출두하겠다고 했으니까 오늘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저런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검찰 일단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뭐 아마도 제가 예측컨대는 이재명 대표는 진술서를 아마 제출하고 대답으로 가름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뭐 검찰이 어떻게 조사를 진행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진술 요약서를 또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내용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내용은 주로 이제 본인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소위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들의 반박적인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력 사업에 그 800만 달러가 넘어갔는데 500만 달러, 300만 달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사업에 대납을 했다라고 지금 검찰은 주장하고 있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방북하는 것을 성사시키기 위한 대가였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마트팜 사업은 이미 남경필 전 지사 때부터 시작이 됐었고 이게 사실 돈이 건너간 시점을 검찰은 2018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2018년 4월경으로 보고 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그 말은 이제 이재명 대표 주장은 이런 거죠. 만약 2018년에 그 대가로 더 돈이 넘어갔다고 하면 그 뒤에 왜 그럼 경기도가 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했겠냐. 그건 뭐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초청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북한으로 올 수 있도록 방문할 수 있도록 대가로 줬다고 그랬는데 그게 만약 성공했다고 하면 본인한테 그럼 초청장애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북한으로부터 어떤 초청도 받는 적도 없고 북한으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증거라고 하는 게 물질적인 증거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 씨의 증언 진술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입장을 여러 번 바꿨기 때문에 그 말의 진실성, 가장 최근에 나온 진술서에 보면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입장을 번복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김성태 씨의 이제 증언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증거도 없는 상황
상황에서 조작하고 본인을 어떻게든지 법으로 올가매서 처벌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사실 이 대표가요. 다음 주에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다가 검찰이 요구한 대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다음 주에 조사를 받겠다라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오늘이 단식 10일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신체적으로 한계 상황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어제였어요. 어제 네. 뭐가 있었냐면 공직선거법 관련된 재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 출석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이 기소가 언제 됐냐면 2022년 9월 8일에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꼭 기소된 지 1년째 되는 날인데 원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반드시 1년 이내에 대법원까지 다 끝내게 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1심도 계속 질질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중요한 재판인데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러한 중요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 빠져놓고 다음 주에 수사에 나가겠다? 이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출석해가지고 형식적으로라도 검찰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미리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도 듭니다. 네, 자 박성기 의원님,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 대표 단식 10일째입니다. 열흘째인데 그렇다면 건강 상태가 조사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로서는 이 대표 측에서도 당뇨 증세가 좀 있어서 네. 단식이 일반인보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좀 해놓은 거거든요. 아까 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칼륨 수치가 떨어진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된다.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과거 예를 좀 들어보면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6월에 11일 차에 단식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하다가 중단한 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알려진 대로 김영삼 전 대통령 1983년에 23일 단식을 하다 중단을 했었고 이게 이제 국내 정치인 최장 기록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13일 했거든요. 따라서 오늘이 10일 차니까 11일이 내일이면은 이제 본인의 기록이 내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날짜를 따지기 뭐하지만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 검찰이 지금 구급차도 대기시켜 놨다고 하고 네. 그 대기 조사실 옆에 뭐 쉴 수 있는 시설까지 마련해 놨다고 하니까 아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 본인이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지금 저 기력이 떨어지고 내가 단식을 하는 거 다 아실 텐데 내가 좀 힘들다. 좀 쉬었다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검찰도 이걸 무리하게 밀어붙일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오늘 조사도 뭐 그 조사 자체의 내실이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대표가 조사 도중에 쓰러지거나 본인이 힘겨워서 조사가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